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29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버햄튼 대 벌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버햄튼은 해당 일정의 경우 상대와의 전력 차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주도적으로 공세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크랙형 공격수의 부재로 상대의 밀집 수비를 부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최전방 공격수로 낙점받은 나르센의 적응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량 득점 승리의 가능성은 지향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어서 벌리는 해당 일정의 경우 라인을 크게 내린 상황에서 역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쿼드의 차이는 있겠지만 울버햄튼 수비 조직이 썩 뛰어나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천명을 내세워 어느 정도 뒤따라붙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겠다. 해당 일정은 두 전력 모두의 득점 가능성을 점치는 게 좋아 보인다. 울버햄튼이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는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수비 조직의 불안으로 실점해서 자유로운 팀도 아니다. 즉, 역습으로 인해 실점을 내어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경기 울버햄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빌바오 대 발렌시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바오는 말 그대로 윗선 해조가 부합하는 전력이다. 니코, 이냐키, 베렌게르 등 몇 명의 공격 자원을 하프라인 부근에 배치한 이후 모든 자원들은 지역 방어를 통해 상대의 공간 침투를 막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공격진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결정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윗선의 경우 유기적인 패스워크를 통해 상대의 배후 공간을 열어 젖힐 수 있는 수준의 퀄리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득세 가능성은 꽤 높다. 반면 수비 대응이 있어 실점 상황을 최소화할 가능성은 있다. 발렌시아가 상대 전력차와 관계없이 강한 1차 압박을 통해 상대 수비의 부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공세를 취하는 경우가 잦다. 다만 빌바오의 수비 조직이 자신의 진영에 빼곡하게 들어 찬 수비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에 상대의 볼을 내어주더라도 한 겹, 두 겹 쌓아둔 수비수들을 통해 이러한 공격 시도를 적절하게 제어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어서 발렌시아는 빌바오의 성향상 무조건 내려서서 역습으로 진행하는 팀은 아니다. 어느 정도 맞불의 양상을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주도적인 공세를 펼치려는 심산이 강하다. 단, 압박 체계가 다른 전력과는 모습을 취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듯하다. 즉, 3, 4선의 경우 하프라인 아래에서 머물며 지역 방어에 나서는 면을 표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간을 틀어막기보다는 선수가 자신의 진영으로 진입할 경우 이를 막아내기 위해 달라붙는 수비 방식을 택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반면 1선 베렌게르, 니코, 이냐키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는 1차 압박을 통해 상대 수비진의 부하를 가하고 볼을 빼앗아 득점을 터뜨리는 양상이 주류를 이루는 편. 다소 공격진의 고립을 야기할 수 있겠지만 솔로 플레이의 강한 면을 보여주는 점에서 이들의 기량을 믿고 맡기는 윗선 해조의 느낌이라는 점이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경우 압박에 취약하다는 약점으로 인해 이들의 영민한 1차 압박은 득점 가능성까지 키울 수 있음을 고려해두자. 빌바오가 우세 전력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발렌시아의 경기 초반 강세 자체는 무시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난타전에 준하는 득점 양상이 주류를 이룰 수 있겠다. 다만 발렌시아의 후반 집중력 부재와 체력 고갈로 인해 실점 관리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빌바오가 난타전의 흐름에서 우위를 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번 경기 빌바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카디프시티 대 사우스햄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디프시티는 플랜 A를 고집했지만 최근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결국 선수비 후역습을 꺼내들었다. 사우스햄프턴의 주도적인 공세에 따른 배후 공간 노출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역습은 효과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문제는 약점을 노리고도 방점을 찍는데 어려움을 겪는 공격 자원을 갖춘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의 공격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어서 사우스햄튼은 지공을 내세워 매 경기 대응하지만 공격 자원들의 화력이 아직 물꼬를 터뜨리지 못했다. 다만
주도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은 패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즉, 상대와의 전력차를 고려했을 때 이들이 역습에 대한 기민한 대처로 실점을 최소화할 가능성은 크며 윗선의 화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점수차를 크게 벌려 승리를 따낼 확률은 낮겠다. 카디프시티의 경우 공격도 수비도 모두 되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사우샘프턴의 경우에도 주도적인 공세에 비해 방점을 찍어내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사우스햄튼이 주도권을 쥐고 근소하게 우세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사우스햄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웨스트햄 대 본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웨스트햄은 해당 일정은 다시 한번 지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점친다. 다만 상대의 밀집 수비가 나쁘지 않은 퀄리티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점수차를 크게 벌려 승리를 따낼 가능성은 지양하는 게 좋아 보인다. 즉 근소한 한 골차 승리 가능성을 점치는 게 안전한 판단이 될 수 있겠다. 이어서 본머스는 최근에는 맞춤형보다는 상대의 전력 차와 관계없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꽤 잦다. 아무래도 화력이 급감함에 따라 전력차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이들이 내려앉아 대응하더라도 실점 관리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으며 패스워크에 휘둘리는 경향은 있다. 더불어 공격 자원들의 역습 퀄리티도 뛰어나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점할 경우 이를 극복할 가능성은 대체로 떨어진다.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나쁘지 않은 판단이지만 난타전을 벌일 수준의 화력을 갖추지 못했다. 즉, 화력이 웨스트햄보다 부족한 본머스가 승부의 향방에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본적인 전력 차이로 인해 웨스트햄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웨스트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팅엄 대 뉴캐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팅엄은 플랜 A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선수비, 후역습을 통해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고 근소한 한 골차 승리를 위해 안전지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문제는 뉴캐슬이 지난 시즌에 비해 통제권을 가져온 실점 관리 능력을 통해 어느 정도 배후 공간을 잘 틀어 막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역습 시도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어서 뉴캐슬은 해당 일정에서도 지공을 통해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의 밀집 수비에 어느 정도 가로막힐 공사는 크지만 주도적인 공격 시도를 통해 상대의 수비 벽을 허물고 기어코 한 골차 승리를 따내는 저력을 고려했을 때 승리 가능성은 홈이 아닌 뉴캐슬이 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 물론 홈팀 노팅엄의 순도 높은 역습을 감안했을 때 무기력한 0패로 끝마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뉴캐슬이 실점을 허용하더라도 이를 뛰어넘을 수준의 화력을 갖춘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뉴캐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에스파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상대가 극단적으로 내려서서 역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큰 편이다. 이들은 어렵지 않게 지공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겠다. 여기서 관건은 상대의 수비 조직이다. 내려앉아 대응하는 것 치고는 패스워크에 휘둘려 실점에서 자유로운 전력은 아니다. 이러한 약점을 노려 또다시 점수차를 크게 벌려 승리를 따낼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어서 에스파뇰은 해당 일정도 선수비, 후역습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문제는 천병으로 내세우는 공격 자원들의 득점력이 떨어져 기회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밀집 수비의 퀄리티도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다. 공수에 걸쳐 퀄리티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승리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볼 수 있겠다. 안정지향적으로 나올 에스파뇰의 운영 방침을 고려하더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력이라면 이를 압도적으로 깨부술 가능성을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앞서는 전력으로 주도권을 쥐고 에스파뇰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